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 재정 적자와 군사적 갈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노동자 실질 임금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 무렵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2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스마오 그룹에 중국 국유은행이 제기한 청산 청원에 직면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지난 1분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어간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재차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줄을 잇더니 고용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기야 시장 참가자들이 2% 정도로 보고 있는 동결에 베팅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4차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증시 랠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금 가격은 오늘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372달러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유가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은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한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2월 흑자 규모가 2조 6,440억 엔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상치인 3조 1,120억 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월 흑자액인 4,570억 엔에 이어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건설 및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3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벽 0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일 오전 8시에는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가 연설을 갖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화면 통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겸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핫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주죠. 어떻게 될지 일단은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차례 할 것인지, 어떤 베이비 스텝을 계속 밟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나와주시면서 한 주의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요. 또 FOMC 의사록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0.02%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2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뚜렷한 지표 발표가 없는 월요일이고 지금 개장 직후에 음봉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10시 40분에 곧바로 반등하면서 살짝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승 전환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방향성 어느 쪽으로 좀 잡게 될지 수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Suddenly expectation for Fed rate cuts are under p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방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이 6월부터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제 구식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재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대 그레고리 브라운 교수는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매우 강한 컨센서스를 이루며 올해를 시작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인하할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에 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30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마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선님, 이제는 얼마나 인하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할지 안 할지가 화두가 되었다라고 기사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지난 이번 연초보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3월까지 금리 동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혹시 PDP 지금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항상 상황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지금 필요하신데 자, 금리 인하죠? 예, 금리 인하. 이거를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제가 항상 일요일 밤 9시에 주말 특강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주말 특강의 키포인트는 기본적 분석, 시장의 기본적 분석, 매크로 시장이죠. 거시경제학적인 매크로 시장 분석을 제가 일요일 9시마다 일단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일단은 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릴 거고. 자, 요거 금리에 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자,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지금 갑자기 뉴스로 나오고 있죠. 작년 12월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타임테이블 일단 좀 해볼까요? 12월만 해도 금리를 6번 정도 내릴 거라는 파월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3월에서 4월 들어오면서 일단은 3번 정도 하겠다. 이제 페드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페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왜냐? 파월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이후에 이제 4월 이제 금요일입니다. 5일이죠? 5일이었나요? 네. 5일 이후에는 기조가 굉장히 조금 바뀌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첫 스타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었다. 일단 타임테이블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제가 항상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그 기본적 분석의 이론에 근거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경기는 여러분들 항상 1, 2, 3, 4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1번의 부작용이 2번에서 나타나는데 2번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다?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아우성이 나타날 때 연준은 여기에서 피벗을 하는데 이 피벗이 뭐다?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뭡니까? 3번 구간 회복, 리커버리 구간으로 가면서 다시 4번 경기 부흥. 그 다음에 뭡니까? 1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금요일 날 네. 비농지표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금요일 날 비농지표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지표와 실업률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비농하고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와 실업률의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원래는 지금 이번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이 올라가야 금리 인하를 통해서 피벗을 하고 리커버리 단계로 가는데 지금 금요일 날 나타난 비농 지표가 어떻게 됐냐면 이건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주말 특강에서 짚어드린 내용인데 비농 지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은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데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0.1%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이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시장이 탄탄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페드의 입장과 자, 보편적인 이제 클래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일단 하는데 보편적인 시각과 여러분 지금 페드의 외적인 시각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요? 노동시장에서. 자, 무슨 얘기냐? 네. 노동시장을 일단은 볼게요. 자, 노동시장은 보세요.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요.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노동시장이 깨져야 뭡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리커버리로 간다.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반복을 해드리잖아요. 네.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더 깊게 올 수 있다는 거고 페드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건 뭐냐?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 경기 침체가 소프트하게 가거나 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랜딩이라고 하죠. 노랜딩.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간다라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상충되는 의견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노동시간이 지금 견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좀 짚어볼까요? 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고금리예요. 그리고 뭡니까? 고물가입니다. 네. 고물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CPI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CPI 이번에 오를 겁니다. 오를 거라고 일단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3.0에서 3.2%로 0.2%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오일 차트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원자재 값도 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헤드라인 CPI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코어 CPI, 그러니까 원자재와 어떤 원료를 제외한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헤드라인 CPI가 오를 겁니다. 오를 거는 거의 이제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물가예요, 여러분. 3.2%도 굉장히 고물가예요. 지금 9.1에서 3.0이죠? 일단 9.1에서 3.2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비슷하니까.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맞으나 여러분들 착시 현상입니다. 3%대도요 굉장한 고물가고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5.5%란 얘기예요. 자, 2년 전에 2022년 2월 달에 금리 얼마였어요? 0.25%였어요. 자, 22배를 2년 사이에 22배를 올렸습니다.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물가입니다. 자, 여기서 보죠. 자,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든 페드의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자, 고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고금리니까 금리를 낮춰야죠. 네.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치솟죠. 자, 현 상황이 고금리와 고물가인데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물가가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시장이 지금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뭡니까? 물가를 버려야 되고 물가를 잡으려면 자,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화정책 뭐 써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 뭐예요? 금리가 또 오릅니다. 이게 클래식하게 보든 페드의 외적인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네. 이거는 뭐예요? 페드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고착화가 되면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고착화가 되면 현대의 어떤 정상적인 나라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금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고금리에서 더 큰 금리로 가계 경제 그리고 기업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각국 나라 경제 정책의 1위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현재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페드가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 갈지 보시는 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일단 하겠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네.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사들이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뭡니까? 3회 인하, 연 3회 인하 물 건너갔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하도 한두 번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페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거.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항상 시장은 실전 매매는 뭡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마스터님께서 짧았지만 매크로 이슈를 유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전망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강의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성경 마스터님과 방송에선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깊게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13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7개월 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꼭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꼼꼼한 전략들 그리고 꼼꼼하게 다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고 토요일 주말 이렇게 알차게 보내신 다음에 꽃구경도 더 기쁜 마음으로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스닥 이슈 풀어봤으니까요. 전략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것처럼 막 장 시작하고 나서는 막 떨어지더니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월요일은 일단은 제가 관망 시그널 좀 많이 좀 들어드립니다. 일봉상으로 일단 볼게요.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매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조금 많이 치시니까 네. 분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박스장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한 게 뭐냐면 네. 월요일 날 어떤 추세가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추세가 잘 안 터져요. 예, 추세가 잘 안 터지고 방향성도 크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일단 하거든요. 오늘 뭐 3분봉 일단은 보시면 물론 이제 이때 보겠습니다. 27분이죠. 22시 27분에 하단으로 크게 조금 가는 발산의 영역 일단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꼬리들이 굉장히 길면서 사실상 매매가 굉장히 힘든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크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매수세로 일단은 가는 게 맞고요.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지금 근 1년 동안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근 1년 동안 61선 터치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6개월 동안 61선 터치를 하지 않고 2022년 들어서도 61선 그 맨 밑에 빨간색입니다. 61선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계속 일단 가고 있는데 61선 라인을 일단은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61선 라인에서
한 번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션이 없으시고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61선까지 일단 추가를 하셔서 61선 매매로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중장기 일단 그렇게 네. 보이고 분봉상으로는 일단은 들어갈 자리 없어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투자 매매 사이트 챙겨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유가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1.25%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8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4%대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군이 남부의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좀 철수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 기대감도 다시금 떠오르면서 지금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이죠. 이 개장 직전까지는 이 하락세에서 다시 올라가 주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개장 직후에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stumbles nears 2% and Middle East tension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석유가 거의 2%가량 밀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병력을 추가로 철수를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집트에서 휴전 합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회담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IG 시장의 분석가는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시리아에서 이란 고위 지휘관을 사살한 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은 영향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5월에 아시아에 대한 모든 원유에 대한 등급의 공식 판매 가격을 인상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미 견고한 수요와 석유 공급에 대한 지정학적인 타격이 없고 예비 생산 능력 증가로 오펙 플러스가 3분기에 증산에 나선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블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00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추가 단서를 차지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세계 2대 석유 소비국의 경제에 대한 건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실 때 유가가 너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위협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가가 상승해도 근원 CPI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의 상승 이 탄력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코어 CPI, 근원 CPI에는 이것들이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코어 CPI하고 헤드라인 CPI를 조금 구분을 하는 게 1970년대부터 사실 있거든요.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코어 CPI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6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정권을 가진 그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꼼수처럼 맞는 게 코어 CPI입니다. 아. 예, 식료품하고 원자재 값 그리고 원료 가격이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고 조금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꼼수처럼 편법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어 CPI 너무 코어 CPI만 코어 PCE만 너무 거기에 몰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식료품과 원료를 왜 뺍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식료품과 원료죠. 네. 기름이죠. 기름이 돌아야 우리가 생필품을 사고요. 당연히 먹는 거는 하루 세 끼 다 먹기 때문에 사실 이거 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코어 CPI도 뭐 요즘에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헤드라인 CPI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상 이 지표를 보실 때는 헤드라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소비자 물가를 정하고 자기 자신들이 팔 그 가격을 정할 때는 원자재 값과 그 원유 가격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집어넣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딱딱딱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번에는 코어 CPI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여러분들 시장 판단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오일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을 판단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오일을 판단하실 때는 뭐를 네. 보셔야 된다? 어떤 오일의 수요, 그리고 오일의 공급에 관한 것을 보셔야 된다. 물론 모든 지수와 모든 상품들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맞으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팩트가 가장 강하게 미치는 게 바로 원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 관한 긴장이나 아니면 감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일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그어드린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이 기준선들을 보시면 자 80달러 위를 지지를 하면 그 다음 라인은 90달러까지 일단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뭡니까? 긴장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형성이 돼서 네. 지금 일단 5일선 밖으로 이탈을 했죠. 일봉상 5일선 밖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21선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300틱 이상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21일까지 일단은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홀딩을 하고 계시거나 밑에서 여기에서 홀딩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5일선 위에 이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봉상. 오늘 만약에 5일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90달러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행여나 오늘 음봉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이 정도, 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정 이 정도 받는다고 해서 오일의 어떤 힘이 꺾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올랐고요, 여러분. 자 단순히 제가 해드리면 네. 이만큼 올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정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뭡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뭡니까? 90달러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뻗는 이런 N자형, 전형적인 N자형 패턴, 요게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가, 5일선 밑에서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5일선 밑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봉까지 일단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떤 이슈로 인해서 5일선 이탈한 일봉이 다시 5일선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5일도 면밀하게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5일선 이탈했고요. 네.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하는지 아니면 다시 올라서는지, 그리고 5일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일단은 많이 빠지는지 아니면 조금 빠지는지 그거 일단은 보시면 5일선 오늘 이탈했으니까 오늘은 매도 전략 챙겨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일단은 관망 전략 제가 관망이에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는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어떤 추세가 전환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 눌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시 상승하기 위한. 왜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방향과 네. 두 번째는 타점입니다. 타점을 일단은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방향 설정은 일봉상으로 힘의 크기를 느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차트 잠깐만 보시면 이 차트에서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도로서의 추세 전환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매도로서의 추세 전환일 가능성이 많느냐, 아니면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에 힘을 조금 더 받기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죠? 쉬어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왔으니까. 네. 해외 선물은 일단 추세대로 힘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그냥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위로 다시 타는지 5일선 밑으로 어느 정도 빼는지 요거 일단 판단하시고, 내일 정도에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한번
짚어보면서 중장기 전략 일단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이에 대해서는 관망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이 안에서 마스터님께서 내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못 잡은 이 기회 내일은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16%가량 밀리면서 2,34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또다시 고점을 경신하면서 높은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다시 좀 이 하락세를 좀 이겨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슈 먼저 풀어보고 골드에 대한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보시면요. While record setting gold price will fend off headwinds and see 30% more ups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록적인 금 가격의 역풍을 이겨내고 앞으로 더 30%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대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음 경기 사이클 전환 전에 현재 수준보다 약 30% 상승한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금 랠리가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 등 전형적인 거시경제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금 랠리는 연준이 시장의 기대치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로 전환한 시점부터 이뤄졌다며 상황은 일반적으로 금 가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금값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미국 경제 두 가지 시나리오죠. 연착륙과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모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젠버그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금 가격이 지금 하방 압력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요. 금 가격이 1,500달러로 다시 하락하는 것보다 온스당 3,000달러에 접근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금의 탄력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께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또 골드로 수익을 또 내주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골드에 대한 투자 이 포인트 어느 쪽으로 좀 잡아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내가 해도 되나? 약간 무서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3,000달러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일단은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정을 조금 해드리면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항생으로 수익을 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제 수익이 났는데 네. 골드는 제가 주봉으로 일단 조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여러분들 2019년 예, 요 정도 일단 보죠. 계속 보면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일단 계속 찍고 있죠. 그렇죠? 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10년 전, 2014년, 2012년도 있습니다만 이 가격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봉상으로도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 네. 어떤 제가 설거지 봉이다. 예, 기술적 분석상 설거지 봉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 봉이 양봉으로 일단은 전환이 되면서 네. 쭉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2260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0틱 이상 일단은 올랐어요. 1000틱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고 못 잡은 게 3,000달러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신도 모르는 건데 네. 지금 어떤 골드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2,700에서 2,800까지는 조정을 조금 주면서 살짝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6월 달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봐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2달 남았잖아요. 네. 그 2달 동안 일단은 이슈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 2,700선에서 2,800선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조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오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2009년이에요. 2009년부터 쭉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죠?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는데 우리가 3천 간다, 4천 간다.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8년도, 19년도에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1000포인트를 뚫느냐 안 뚫느냐. 자, 나스닥. 10,000포인트죠. 나스닥 지금 18,000포인트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10,000포인트를 뚫는지 안 뚫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불과 그게 5년 전이에요, 여러분. 5년 전. 팬데믹 이전에.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선을 훌쩍 지금 넘어서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일단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 2700에서 2800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디가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3000포인트. 네. 30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조금 많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2700에서 2800 정도는 지금 추세로는 도달하지 않을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죠.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네. 매수를 홀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해외 선물은 1개월마다 롤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보다는 중기적으로 한 이제 우리가 스윙 매매라고 하죠.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묵혀두는 이런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있어요.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5일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5일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5일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오늘 5일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이번 주에 이탈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2700과 2800을 가르는 향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골드 지금 잡으실 분들은 며칠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네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면 좋을 네네. 것 같고 그런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전략이 좀 유효해 네. 보인다라고. 오늘은 당연히 지금 이제 뉴욕장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딱 보시다시피 차트 딱 잠깐만 볼까요? 차트 딱 보시다시피 지금 네.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 전혀 없으니까 월요일은요 그냥 제 방송 보시면서 좀 쉬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선님과 함께 골드까지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마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선님의 주 전략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또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수익률들 오늘 또 오전에 항생에 대한 수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너무나도 또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벌써 이제 방송의 끄트머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 4월 13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무료 이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무려 7개월 만에 열어주시는 이 강연회인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또 뜨거운 여름까지 나의 이 전략들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차게 좀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뭐 매달매달 열리는 강연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이러한 강연회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투자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마스터님께서 지난 7개월 전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최다의 인원이 모였다라고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마스터님을 보기 위해서 이 지방 곳곳에 이렇게 달려온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2022년 이후로 여러분 네. 이제 이곳에서 뵌 이후로 제일 강연회를 많이 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문가인데 일단은 제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매크로 시장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고 네. 매크로 시장 분석을 하는 게 강연회에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제가 또 4시간 연강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 투입을 하셔서 충분히 들어보시면 괜찮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좀 알차게 구성을 해요. 그런데 방송 시간에도 매크로 이슈 굉장히 잘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강연회에서는 이보다 더 깊다라고. 네, 이거보다 더 깊고요. 네.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네.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유료 자료인데 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료입니다. 당연히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시중에서 보실 수 없는 레포트나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식을 쌓으실 수 있게끔 제가 일단 스터디를 조금 해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 오프라인 강연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네.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장 분석 여러분들 정말 참신하게 들으실 수 있고 네. 두 번째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제 2부인데요. 2부에서는 차트의 기술이라는 코너를 제가 하는데 네. 차트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할까 말까 한 그런 차트 패턴 그리고 지표 분석에 관한 것, 지표 매매 어떻게 해야 승률이 70% 80% 이상 얻어지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은 패턴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형성하고 어떻게 승률을 만들어서 내가 아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되는지 이 기술까지 제가 일단은 2부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네. 제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차트 강의라고 해봤자 몇 번 하지 않아요. 예, 뭐 기법 강의, 차트 강의 해봤자 1년에 뭐 한 두세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 사람이 7개월 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차트의 기술이라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차트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기대 많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연의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적으로 무료로 일단은 해드리니까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렇게 좀 현장에 직접 와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이 비법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1부, 2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 1부에서는 매크로 이슈가 그리고 2부에서는요. 차트의 기술 그리고 지표 매매법을 통해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스터님의 비밀 같은 그런 정보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강연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투자 강의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수박 겉핥기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이유는 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시간 1분 정도밖에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골드 차트고요, 여러분. 골드 차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표가 있었죠. 비농과 실업률 지표가 있었습니다. 자, 비농과 실업률 지표 선진입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계좌 다 녹습니다. 그러면 후 진입해야 되는데 후 진입한다라고 하면 내가 추세를 먹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조금 협소한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21시 30분에 지표가 터졌고요. 21시 30분에 지표가 터졌고요. 22시 30분 후에 큰 추세가 나와서 뭡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표 때 비농과 실업률은 한 달에 있는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선진입하시면 계좌 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한 타이밍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고 22시 30분에 터졌을 때 뉴욕장에 개장했을 때 진입하셔서 수익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제가 차트 패턴 분석과 지표 대응 방법에서 강연에서 일단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 2시간 강의면 충분합니다. 이거 제가 수박 겉핥기로 오늘 해드린다. 이유 아시겠죠? 요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맛보기로 지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짧았죠. 1, 2분 안에 이 내용을 담기는 말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기법들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13일 오후 1시에 이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7개월 전에는 정말 많은 이 국내에서 최다 인원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올라와서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번 연도에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 그리고 우리의 마스터님의 투자 인사이트 꼭 내 것으로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략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추세와 방향성이 없는 오늘은 관망을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1선을 참고하고 크루드 오일은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고 일봉이 5일선을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략을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종가상 5일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